안녕하세요. 캐누 옵션 이더넷 제품의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벡터코리아 이재철 매니저입니다. 본 컨텐츠와 영상은 캐누의 커뮤니케이션 셋업이란 기능을 활용하여 썸IP 네트워크 환경을 구성하고 이를 시뮬레이션, 분석하기 위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획이 되었습니다. 현재 캐누에서 썸IP 기능을 사용하는 유스케이스별로 다양한 파트 주제들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파트 1 인트로덕션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이더넷 기반의 썸IP라고 하는 프로토콜에 대하여 캐노에서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컨셉을 설명드릴 겁니다. 그 후에는 이 커뮤니케이션 셋업에서 어떻게 썸IP 환경을 만들 수 있는지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설명을 드릴 때 미리 준비된 실습 자료와 워크플로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이 실습 자료와 워크플로우를 활용하여 커뮤니케이션 셋업에서 썸IP 환경을 만들고 이를 간단히 시뮬레이션 해보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어, 도움이 되실 만한 자료들이 있어서 그 부분 먼저 간단히 언급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이 차량용 이더넷이라는 방대한 주제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영상입니다. 차량용 이더넷 통신의 피지컬 레이어에서부터 썸IP라는 최상위 프로토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술 영역들, 프로토콜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현업에서 썸IP를 하기 전에 이더넷에 좀 베이스한 지식들을 먼저 취득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첫 번째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주는 영상입니다. 이 썸IP라는 프로토콜의 이름 안에는 서비스 오리엔티드라고 하는 용어가 포함이 되는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썸IP는 서비스 지향적인 통신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썸IP는 이 SOA라고 하는 하나의 큰 개념에서 파생이 되었는데요. 내가 썸IP라는 통신을 하기 전에 이 SOA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베이스한 지식을 얻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영상을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본 자료를 진행하기 전에 도움 될 만한 내용들을 간략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다루기로 한 내용들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캐누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관점에서 썸IP 통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그널 오리엔티드 방식, 두 번째는 서비스 오리엔티드 방식이 있는데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이더넷 ECU가 썸IP로 통신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시그널 오리엔티드 그리고 서비스 오리엔티드 방식 중 어떤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캐누에서 썸IP 통신 환경을 구성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선택하는 방식에 따라서 캐누 안에서 사용해야 될 기능과 설정하는 방식에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 차이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우선 시그널 오리엔티드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를 네트워크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매트릭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TX 노드, RX 노드가 이미 정의가 되어 있고 이 노드들이 송수신하는 메시지, 여기에서는 PDU라고 표현하겠습니다. PDU들이 이미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PDU는 시그널들의 구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시그널들은 자신의 스타트 비트와 비트 랭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그널에 따라서 PDU 역시 스태틱한 레이아웃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태틱한 레이아웃의 PDU를 네트워크상에 전송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오리엔티드의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를 서비스에 대한 디스크립션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바이더와 소비하는 콘슈머가 있고 양자 간에 교환되는 데이터에 대한 명세인 서비스 인터페이스가 정의가 됩니다. 이 영역은 완전히 추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실제 노드가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어떤 노드가 이 서비스를 받는지에 대해서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결정은 바인딩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각각의 ECU에 매핑이 되게 되는데요. 실제로 ECU가 전송하는 PDU도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변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변수들은 변수 타입에 따라 다이나믹한 길이를 가지고 있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PDU 역시 다이나믹한 레이아웃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PDU를 썸IP 네트워크 상에 전송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두 가지 방식을 캐노에서는 시뮬레이션 셋업과 커뮤니케이션 셋업을 통해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뮬레이션 셋업의 경우에는 썸IP 프로토콜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프로토콜에 대한 로우 레벨 폴트를 주는 테스트에 적합한데요. 예를 들어 프로토콜 헤더에 썸IP 프로토콜 헤더에 잘못된 정보를 넣어서 보낸다거나 아니면 썸IP 동작상에 타임아웃을 일으킨다거나 하는 폴트 테스트를 하기에 보다 적합합니다. 반면에 ARXML 포맷에 데이터베이스가 없을 경우에는 이러한 환경적인 내용들을 전부 카풀 코드를 통해 구현해야 되기 때문에 구성이 다소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셋업에서는 썸IP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썸IP 프로토콜 단의 동작이나 네트워크상의 동작들이 모두 원활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프로토콜 단, 로우 레벨 단의 폴트를 주는 테스트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지만 사용자가 썸IP 어플리케이션을 테스트하는 데에는 최적화된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또한 ARXML 포맷에 데이터베이스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VCDL이라고 하는 자체 서비스 디스크립션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 VCDL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손쉽게 썸IP 네트워크 환경을 구성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뒤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셋업 안에서 썸IP 환경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에 대해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바이더, 소비하는 콘슈머, 그리고 서비스 인터페이스가 정의됩니다. 서비스 인터페이스에서는 메소드, 이벤트, 필드와 같은 서비스 타입들이 정의가 되며 각각의 서비스 타입들은 사용하는 변수에 따라 변수 타입들을 데이터 타입들을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의 작업은 추상화된 레벨에서 수행이 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이 서비스를 누가 제공하고 누가 소비하는지에 대한 것은 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엔드포인트 지정을 통해서 누가 이 서비스를 사용하고 소비하는지가 결정이 되는데요. 이러한 작업을 바인딩이라고 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셋업에서는 크게 앱스트랙트 바인딩과 썸IP 바인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선 앱스트랙트 바인딩에서는 썸IP를 포함한 이더넷 통신 스택 없이 캐누 내부적으로 추상화된 레벨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동작은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정의하는 수준까지만 작업을 해주셔도 수행이 가능합니다.
우측의 트레이스 윈도우에서 앱스트랙트 바인딩을 통해 두 개의 어플리케이션이 데이터를 교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데이터는 서비스 인터페이스 내에 정의했던 변수별로 확인할 수가 있으며 이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의 값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SOMIP 바인딩 작업까지 완료가 되면 앞서 보여드렸던 앱스트랙트 바인딩에서의 동작이 SOMIP 네트워크까지 확장이 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SOMIP 그리고 SOMIP 서비스 디스커버리 프로토콜들이 자동으로 동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의 트레이스 윈도우에서는 SOMIP 어플리케이션 간 주고받는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와 동시에 교환되는 이더넷 패킷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SOMIP 바인딩을 위해 어떠한 작업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뒤에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SOMIP 바인딩에서는 서비스 프로바이더와 콘슈머 그리고 양자 간에 교환되는 데이터들을 이더넷으로 확장하기 위해 필요한 파라미터들이 입력됩니다. 크게 서비스 인터페이스 매핑 그리고 SOMIP 엔드포인트 매핑이 있습니다. 우선 서비스 인터페이스 매핑에서는 SOMIP 헤더를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들이 입력이 됩니다. 서비스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는 서비스 아이디를 매핑하여 입력하게 되며 그리고 그 안에 각각의 서비스 타입에 따라 메소드 아이디, 이벤트 아이디 등의 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SOMIP 엔드포인트 매핑에서는 프로바이더와 콘슈머에 대하여 IP 어드레스, 포트 넘버와 같은 주소 정보들을 입력하게 됩니다. 이러한 매핑 작업들까지 모두 완료가 되면 캐누는 바인딩 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SOMIP PDU를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구성된 SOMIP PDU를 이더넷 네트워크 상의 특정 엔드포인트로 전송하거나 수신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캐누 커뮤니케이션 셋업에서 SOMIP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들을 개념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작업을 캐누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러한 작업들은 VCDL과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다만 이 내용은 추후에 다른 파트 컨텐츠를 통해서 별도로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은 실습 자료를 통해 이미 그러한 구성이 완료가 된 VCDL 파일이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VCDL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커뮤니케이션 셋업 환경을 구성하실 겁니다. 따라서 지금은 캐논 커뮤니케이션 셋업에서 SOMIP를 구성하기 위해 대략 이러한 작업이 필요하구나 정도로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커뮤니케이션 셋업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셋업에서는 서비스 오리엔티드 통신 컨셉에 맞는 용어들이 사용이 되는데요. 우선 커뮤니케이션 매트릭스 정보를 포함하고 있던 이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 소스라는 용어로 대체됩니다. 이 데이터 소스는 서비스 디스크립션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 소스 중 벡터에서는 이 VCDL이라고 하는 서비스 디스크립션 포맷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CU와 노드와 같은 개념은 파티시판츠라는 개념으로 대체됩니다. 서비스 프로바이더나 콘슈머와 같이 서비스 통신에 참여하고 있는 주체들을 파티시판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좁은 의미에서는 ECU와 노드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PDU, 프레임, 시그널과 같은 개념들은 서비스라는 용어로 대체가 되고요. 그리고 시뮬레이션 셋업에서 사용되던 인터랙션 레이어와 같은 기능들은 커뮤니케이션 셋업에서 바인딩이라는 용어, 기능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뮬레이션 노드의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 모델이라는 용어로 대체가 됩니다. 이 어플리케이션 모델에서는 카풀 프로그래밍을 통해 썸IP 어플리케이션의 로직을 구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메인 토픽인 커뮤니케이션 셋업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커뮤니케이션 셋업의 GUI입니다. 이 커뮤니케이션 셋업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는 좌측 하단에 보이는 데이터 소스인데요. 이 데이터 소스에는 서비스 디스크립션 파일이 들어가게 됩니다. 서비스 디스크립션 파일은 서비스 인터페이스, 바인딩, 그리고 파티시펀트 리스트 등 썸IP 통신 환경 구성에 필요한 거의 모든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서비스 디스크립션 파일을 데이터 소스로 넣게 되면 그 파일의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다른 GUI 영역의 정보들이 표시되게 됩니다. 우선 좌측 상단에는 파티시펀트 리스트들이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선택한 파티시펀트에 대해서 파티시펀트가 사용하는 서비스들이 중앙 상단에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선택한 파티시펀트와 서비스 통신을 하고 있는 다른 파티시펀트들이 이 중앙 하단에 그림 형태로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택한 파티시펀트가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들이 서비스 타입별로 우측 하단에 보여지게 됩니다. 서비스 타입에 대하여 메소드, 이벤트, 필드 등의 다양한 정보들이 표시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커뮤니케이션 셋업의 각 GUI 영역을 설명하는 화면입니다. 이 부분은 앞 슬라이드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뒤에 나오는 실습에서 실제로 다뤄볼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자세한 설명 없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커뮤니케이션 셋업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오늘 준비된 예제 시나리오를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예제에서는 칼큘레이터, 즉 계산기라는 사칙 연산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사용됩니다. 프로바이더는 이 계산기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콘슈머는 이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콘슈머가 이 덧셈이라는 기능을 이용하고 싶으면 이 add라고 하는 메소드 요청을 프로바이더 쪽에 보내게 되고 프로바이더는 이 내부 구현된 사칙 연산 로직에 따라 덧셈을 계산하고 결과값을 콘슈머 쪽으로 리턴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칙 연산 이외에도 이 calculation result라는 필드를 통해 사칙 연산된 값을 별도로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tate라고 하는 이벤트를 통해 각각의 메소드가 수행된 횟수를 저장하고 이를 이벤트 형태로 전송하게 됩니다. 이러한 환경을 구성하기 위하여 데이터 소스와 어플리케이션 모델들이 제공됩니다. 우선 데이터 소스의 경우에는 sumip.vcdl 파일이 제공되고요. 이 vcdl 파일 안에는 서비스 인터페이스 정보들, 그리고 sumip 통신을 위한 파라미터 값들, 마지막으로 바인딩이나 파티시펀트 같은 정보들이 모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모델에는 sumip 어플리케이션 로직이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첫째로 provider.can 파일에는 사칙 연산에 대한 서비스 로직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로직이 수행이 되었을 때 그러한 값들을 필드나 이벤트 형태로 저장하기 위한 로직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onsumer.can 파일에는 서비스 수행 결과를 콘슈머가 받았을 때 이 결과 정보를 캐노이의 라이트 윈도우로 표시해 주기 위한 로직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 인풋 파일들은 하단에 보이는 다운로드 인풋 파일스 링크를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개 파일을 통하여 완전하게 구성된 캐누 컨피규레이션 환경을 받고 싶으시면 우측에 있는 다운로드 솔루션 링크를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제 스텝별로 워크플로우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워크플로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워크플로우가 메인인데요. 프로바이더와 콘슈머 두 가지를 캐누 안에서 시뮬레이션 시키는 워크플로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프로바이더나 콘슈머 둘 중에 하나를 리얼 이슈로 설정하는 워크플로우입니다. 그럼 스텝에 따라 워크플로우 1을 실습해 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서 따라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스텝에 맞게 또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네, 제 화면을 보고 똑같이 해주셔도 됩니다. 우선 준비된 다운로드 링크를 통해서 이 세 개 파일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그리고 캐누 컨피규레이션을 새로 생성할 건데요. 좌측에 뉴 버튼을 누르면 이제 템플릿을 고를 수 있는데 저는 이더넷 커뮤니케이션 셋업 이 템플릿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피규레이션을 만들 경로를 지정을 하는데요. 저는 VCDL 파일과 아까 그 카풀 파일들이 저장된 폴더와 동일하게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OK를 눌러서 캐누 컨피규레이션을 새롭게 생성합니다. 캐누 컨피규레이션이 만들어지면 이 좌측에 커뮤니케이션 셋업이라는 윈도우를 보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윈도우가 보이지 않거나 사라지게 됐을 경우에는 상단의 시뮬레이션 카테고리에서 커뮤니케이션 셋업 버튼을 눌러주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셨으면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와서 다음 내용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스텝은 데이터 소스를 임포트하는 것인데요. 이 준비된 sumip.vcd 파일을 임포트 해볼 거고요. 데이터 소스를 임포트하게 되면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VCD 파일을 기반으로 한 정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파티시펀트에 대한 이제 시뮬레이션 여부를 설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소스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측에 로드 데이터 소스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셀렉트 파일을 눌러서 sumip.vcd 파일을 선택을 해줍니다. 피니시 버튼을 누르고요. 잠시 기다리시면 이 sumip.vcd 파일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 상단에 이제 파티시펀트 리스트들이 나오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각각의 파티시펀트가 사용하는 서비스가 이제 중앙에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파티시펀트가 사용하는 이제 서비스 타입들, 이벤트 필드 메소드들이 이제 우측 하단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선택된 파티시펀트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여부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이 파티시펀트를 아예 디액티브 시키거나 아니면 캐누를 통해서 시뮬레이션 시키거나 아니면 이걸 리얼 이슈로 놓고 캐누의 다른 파티시펀트와 같이 시뮬레이션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워크플로우에서는 이제 두 개의 파티시펀트가 모두 시뮬레이션이 캐누 안에서 되기 때문에 이 설정은 이제 시뮬레이티드로 두 개 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다음 내용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어플리케이션 모델을 추가하는 부분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SumIP 어플리케이션 로직이 구현된 두 개의 카풀 파일인 프로바이더와 콘슈머 두 개의 파일이 있고요. 이거를 커뮤니케이션 셋업의 어플리케이션 모델로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좌측 가운데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모델을 클릭을 하고요. 오른쪽에 Add 어플리케이션 모델 버튼을 클릭하신 후에 provider.can
consumer.can 두 개 파일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과 같이 두 개의 카풀 파일이 추가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카풀 파일을 선택하고 우측에 에디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카풀 브라우저를 열어서 이제 SumIP 어플리케이션 로직을 구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현재 임포트 되어 있는 consumer.can 그리고 provider.can 카풀 코드 중 일부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커뮤니케이션 셋업의 카풀 프로그래밍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도 컨텐츠를 통해서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예제 시나리오에서 사용하는 코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캐노에서 C키를 누르게 되면 이 콘슈머 측에서는 칼큘레이터라는 서비스에 add 메소드를 프로바이더 쪽으로 요청하게 됩니다. 그럼 프로바이더 쪽에서는 이 하단에 보이는 이 add 메소드에 대한 콜백 함수 안에서 그 요청 온 내용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dd면 덧셈이기 때문에 두 개의 인자를 더해 주게 되겠죠. 더한 값을 결과값으로 저장하고 이 값을 다시 콘슈머 쪽으로 리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콘슈머 측에서도 이 add 메소드에 대한 이제 응답이 온 것을 처리하는 콜백 함수가 있습니다. 이 콜백 함수 안에서는 이 결과값 온 것을 이제 캐노의 라이트 윈도우를 통해 표시를 해줄 수 있는 로직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다음으로는 캐노에서 스타트를 눌러서 실제로 SumIP 통신이 이루어지는 걸 보실 거고요. 여기에서 C키를 입력해서 앞에 카풀 코드에서 이제 설명드렸듯이 add라는 메소드가 콜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그럼 다시 캔으로 돌아가서 스타트를 하기 전에 하드웨어 설정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상단의 하드웨어 카테고리를 눌러서 채널 매핑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드웨어가 현재 논으로 이제 할당이 안 되어 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하드웨어 없이 이제 캐누 안에서 시뮬레이션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 캐누 네트워크 시뮬레이터로 설정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OK를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이 캐누 네트워크 시뮬레이터는 캐누 16 버전부터 지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15 이하 버전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홈에서 리얼버스를 시뮬레이티드 버스 모드로 바꿔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16 버전 이상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그냥 이거를 선택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스타트를 직접 해보겠습니다. 좌측 상단에서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러닝을 시키고요. 좌측 하단에 트레이스 탭을 눌러서 트레이스 윈도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레이스 윈도우에는 이제 SumIP 통신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파티시펀트인 프로바이더와 콘슈머 사이에 이제 SumIP 서비스 디스커버리나 SumIP 패킷들이 교환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C키를 입력을 해서 메소드를 콜하는 과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C키를 입력을 했고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이제 콘슈머가 이제 add 메소드 콜을 하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소드가 이제 SumIP 패킷을 통해서 이제 프로바이더 쪽으로 이제 전송이 되는 거고요. 프로바이더는 이 인자로 들어온 3과 6의 값을 이제 덧셈을 해서 이제 9라는 값으로 응답을 보내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상으로 간단하게 이제 캔으로 스타트해서 이제 SumIP 통신이 이루어지고 실제로 어플리케이션 모델에 구현된 이제 로직에 따라서 메소드 콜 처리를 하는 과정을 보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워크플로우 1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워크플로우 2에서는 일부 파티시펀트를 실제 외부 ECU로 대체하는 설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워크플로우 2는 여기 있는 일부 설정 외에는 워크플로우 1과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콘슈머와 프로바이더 중 이제 프로바이더 파티시펀트가 이제 외부 리얼 이슈로 대체되는 상황을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 파티시펀트 설정에서 프로바이더를 여기 시뮬레이티드에서 리얼 디바이스 설정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캐누 안에서는 콘슈머만이 이제 시뮬레이션이 되는 거고 프로바이더는 외부 카운터파트로 인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썸IP 어플리케이션 로직도 이 외부 제어기 안에서 돌기 때문에 이 하단에 이 카풀 설정 역시 이제 프로바이더는 이제 오프로 비활성화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메인 토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테크니컬 레퍼런스를 간단히 살펴보시고 서머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페이지는 맨 처음에 보여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calculator example이라는 샘플 컨피규레이션이 있습니다. 잠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오늘 준비한 실습 자료를 기반으로 이제 완전하게 구성된 이제 샘플 컨피규레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안에는 이제 VCDL과 카풀 코드를 포함하여 이 분석 기능이라든지 시뮬레이션 기능들이 완전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인 이제 스터디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샘플 컨피규레이션을 참고하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캐누 헬프 매뉴얼입니다. 이 캐누 헬프 매뉴얼의 이 페이지 안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셋업에 대한 이제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 컨셉부터 해서 커뮤니케이션 셋업, 그 다음에 앱스트랙트, 썸IP 바인딩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카풀 프로그래밍, 그리고 VCDL의 내용까지 전부 이 페이지를 통해서 접근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도움말을 여는 방법은 캐누 프로그램에서 애플 키를 누르시면 바로 도움말로 연결이 되고요. 캐누 이 카테고리 안에서 좀 내려보면 커뮤니케이션 컨셉이라는 토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면 이 페이지로 접근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페이지를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머리입니다. 본 컨텐츠는 커뮤니케이션 셋업에서 썸IP를 사용하고자 하는 비기너들을 위해서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파트 1 인트로덕션에서는 여기에 있는 세 가지 토픽들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그리고 추후에 이제 다른 파트 컨텐츠들을 통해서 VCDL을 어떻게 작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썸IP에 대한 시뮬레이션과 분석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플리케이션 모델에서 카풀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파트 1 인트로덕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